자, 이제 문제 파트 부분은 숙제고요. 챕터 2 여러가지 순열 28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맨 앞에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순열에서는 3가지 순열을 배울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풀면 되냐, 기본적인 것들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순열이야. 자, 말 그대로 그냥 원형으로 줄 세우는 것, 이것을 원순열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 원순열을 구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당연히 어떤 상황이냐면 말로 해보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 배열하는 경우, 이것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원순열의 공식은 하나야. n-1팩인데 걔를 유도하는 관점이 2개가 있거든. 그 관점 2개를 차근차근 소개를 해볼게. 첫 번째는 중복을 제거하는 관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4개짜리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동서남북으로 4개의 의자가 있다고 치자. 여기에 알파벳 A, B, C, D를 나열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북쪽에, B가 동쪽에, C가 남쪽에, D가 서쪽에 앉았다고 치자. 근데 이제 원순열이란 건 어떤 상황을 원순열이라고 할 거냐면 지금처럼 동서남북을 정확히 알질 못하니까 우주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막 삥삥삥삥 돌고 있어가지고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은 거나 그대로 시계방을 딸깍 한번 해볼게. 여기부터 A, B, C, D. 이렇게 앉은 거나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A가 위잖아요. 지만 이게 우주공간이라 생각하면 어디가 위인지 몰라요. 그지? 결국 위치관계. A 입장에선 테이블 안쪽을 보고 사람이 앉는다고 생각해봐. 오른손 쪽이 D야. 안쪽을 보고 앉으면 왼손이 B 이렇게 표기할게요. 맞은편이 C야. 그런 위치관계가 똑같거든. 오른손에 D, 왼손에 B, 맞은편에 C.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딸깍 해볼게. 딸깍 A, B, C, D. 한 번 더 딸깍. 여기 A, B, C, D. 한 번 더 딸깍하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4가지가 모두 같게 느껴진다. 그러면 중복이 있으면 나눗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가 겹쳐서요? 4가지. 그냥 4명을 마구잡이로 안 치면 총 몇 팩인데? 4팩토리얼인데 중복되는 게 몇 종류 있으니까? 4종류 있으니까 나누면 3팩이 되겠네. 라는 관점이 1번 중복을 제거한다의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자리를 구분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주 공간에 이렇게 의자가 4개가 놓여 있어요. 너가 A인데 너가 맨 처음 앉을 사람을 생각해보자. 여기는 우주 공간이야. 테이블도 다 똑같은 완벽한 원형이고 막 깨끗한 순백색이어서 막 구분이 아무것도 안 갑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앉게 되는 너 입장에서 여기에 앉을 때랑 여기에 앉을 때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냐? 없어. 그냥 우주 공간에서 일단 아무 자리나 하나 앉고 보는 거지. 그렇다는 건 네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의자는 4개지만 실상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이게 맨 처음에 앉을 사람의 경우의 수야. 근데 예를 들어 여기쯤에 A가 앉았다고 치는 순간 아무리 이제 여기가 우주 공간이어도 한 사람만 앉으면 나머지 자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때 구분이라는 건 입으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했을 때 그 친구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를 너는 한글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냐 우서가? A의 무슨 손? 왼손. 안쪽을 보고 앉았다로 앞으로 얘기할게. 여기는 오른손, 얘는 맞은편.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갈 B 입장에선 이 3개가 다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지. 이미 이제 요 타이밍에 이제 남은 자리가 중요한 워딩 이거야. 다 구분이 된다지. 또는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다르게 느껴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B가 앉고 싶은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 C는, D는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겠지.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 공식은 이거겠네. 서로 다른 n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공식이야 무슨 팩이긴 한데 n-1팩이긴 한데 그것을 n 팩토리얼을 중복 n개로 나눈다의 관점과 맨 첫 번째 사람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 남은 n 빼기 한 명은 다 다른 자리니까 그냥 순열이야 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지. 둘 다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방식인데 나는 앞으로 무조건 거의 99%의 확률로 이쪽을 사용할 겁니다. 중복을 제거하는 관점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 너네가 계산 실수 때문에 문제를 안 틀리게 하기 위함인데 일단 잔뜩 구해놓고 겹치는 거 빼는 과정은 잘못하면 몇 개 겹치는지 잘못 세면 나누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사람 경우에서 없고 그 다음에 자리 3개니까 3팩 단계별로 끊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냐.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 단계씩 하는 거 난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쪽 관점이 내 수업 스타일, 내 프리스타일과 맞는 쪽이어서 난 무조건 이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아는 둬요 둘 다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네도 n-1팩이란 공식을 유도해 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원형이 아니라 다각형이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얘는 공식화한다기보다 방금 배운 사실을 적용해 볼 건데 예를 들어 보세요. 삼각형, 정삼각형의 테이블에 이렇게 자리가 총 6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사람인 너 입장에서는 저 6개의 자리가 다 똑같게 느껴질까? 아니면 다 다르게 느껴질까? 아니면 몇 개로 느껴질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과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똑같은 건 위아래 중에 누구야? 위아래 중에 누구야? 아래지. 왜? 변에 대하여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변에 대하여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안쪽을 보고 앉는다고 썼을 때요. 변을 보고 변에 대하여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 쟤네 셋은 똑같아. 반면 이 노랑끼리는 똑같지만 핑크와 노랑은 분명히 다르겠지. 그러니 첫 바따인 이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릿수는 6개도 아니고 1개도 아니고 몇 개인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어디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앉으면 이제 나머지 5개의 자리는 다 뭐 해졌어? 달라졌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왜? 얘는 A 바로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 왼쪽, 두 번째 왼쪽, 뭐 맞은편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르면 그냥 팩하면 돼. 몇 팩? 5팩.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팩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자, 다르게 느껴질 자리는 총 몇 종류일까요? 긴 변에 대하여 왼쪽과 가운데와 오른쪽, 짧은 변에 대하여 왼쪽과 오른쪽 5개지. 자, 이 노란색과 상대적으로 위치가 똑같은 건 여기일 거고 흰색과 같은 위치는 여기, 초록색은 여기. 흰색은 이쪽 흰색이고 핑크는 이쪽 흰색이랑 같게 느껴질 거니까. 자, 그러면 준겸아 네 입장에서 맨 처음에 앉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 미친놈 5가지. 방금 5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중 어디든 간에 한 명이 앉는 순간 나머진 다 뭐 해졌어? 달라졌어. 몇 팩? 이렇게 질러주면 된다요. 오케이? 그래서 원순열은 쉬워. 구분 못할 때랑 구분될 때 그 경계만 잘 찾으면 돼. 첫 번째 사람이 앉으니까 구분됐네 3팩. 그 다음부터 확 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원순열은 요렇게. 예. 다녀오십시오. 자, 그 다음 2번 중복순열입니다. 자, 중복순열은요, 기호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왜냐면 이미 우리가 많이 해봤던 상황이에요. 일단 중복순열이라는 걸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n 파이 r 이렇게 쓸 겁니다. 이 파이는 우리가 원 쓸 때 그 쓰는 파이의 대문자예요. 이게 찍찍하고 세로로 그어주면 이렇게 꼬리 안 차도 됩니다. 꼬리 안 차야 됩니다. 대문자인데 왜 p냐면 프로덕트
프로덕트가 무슨 뜻이야? 어? 프로덕트를 모른다고? 준경아, 프로덕트가 무슨 뜻이야? 그 발음이 U의 프로덕트. 오, 그게 달라? 그건 제가 모릅니다. 프로덕트. 생산품. 네가 말한 건 뭔데?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그 프로덕트는 신종. 프로덕트라 했잖아. 내가 언제 N으로 발음했어, 이 새끼야. 니. 아는 척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프로던트. 던트가 E예요, A예요? 나 몰라. 이거 맞아요? 이게 겸손한이라고? 신중한 프로던트. 새끼야. 자, 프로덕트는 뭐 생산품이란 말도 있지만 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그 곱한다의 P를 갖다가 쓰는 건데 그 permutation의 P랑 겹치니까 다른 P를 쓰려고 파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인테그랄이나 시그마 둘 다 S인데 하나는 S로 쓰고 하나는 시그마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호가 겹치니까. 자, 일단 말로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종류라고 바꿔 말할까? 서로 다른 N종류 중에서 당연히 몇 개를 뽑아서 알게긴 해. 순열이니까. 근데 말 그대로 무엇을 오케이 하고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줄 세우는 경우 이것을 중복 순열이라고 할 건데 사실 우리 고1 때 심지어 중딩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1, 2, 3이 있습니다. 네 자리 자연수 만들어보자. 우서가 뭐에 몇 승? 3에 4승까지. 이겁니다. n파이r은 그래서 뭐냐면 이 상황을 먼저 몇 파이 몇인지 써볼까? 서로 다른 4종류 중에서 3개 뽑는 거야? 3종류 중에서 4개 뽑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종류로 바꾸면 편해. 개면 뭐 얘도 3개고 여기도 4개니까 잘 모르겠는데 1, 2, 3이란 3종류에서 4개를 뽑아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3종류 중에서 4개 뽑는 거니까 몇 파이 몇이야? 3파이 4입니다. 자, 그 말은 결국은 n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몇 승이야? n의 r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중복 순열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맨 앞쪽 번호에 이런 게 나와. 5파이 2 플러스 4c2는 얼마니? 이런 게 이제 2점짜리 가장 쉬운 문제로 나와요. 근데 가끔 오답률이 높아. 왜? 이거를 뭐의 몇 승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2의 5승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뭐의 몇 승이다? 5의 2승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호만 잘 기억해라. 실제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permutation도 마찬가지야. 5p3 하고 기호를 쓰냐 그냥 543 쓰냐 숫자 쓰지.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3의 4승 바로 쓰면 돼. 뭐 3파이사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호만 알아두면 혹시 작정하고 너 기호 헷갈리지 하고 낸 문제만 잘 넘어가면 실제 문제 풀 때는요 뭐 중복 순열 개념조차 몰라도 대충 3의 4승이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줄여서 같것순이라고 부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볼게. 그냥 A, B, C, D, E 이렇게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냥 A, B, C, D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 5팩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얘를 먼저 들자. A, A, B, B, B 이렇게 같은 게 존재하는 5개를 줄 세울 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를 생각해보자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일단 무슨 상황인지 워딩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계산해볼게. 자,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지금 요 A랑 이 A가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억지로 잠깐만 A1, A2, B1, B2, B3 라고 구분해볼게. 그러면 그냥 몇 팩이야? 5팩이야. 그치? 그런데 이 5팩까지 120가지 중에는 A2, A1, B2, B3, B1
뭐 이런 것도 120가지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번호표 떼고 보면 위에 초록이랑 아래 흰색이랑 뭐해? 같아요. 중복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중복을 제거해야 되겠지. 마치 우리가 분할과 분배에서 4 이퀄 2 더하기 2일 때 2팩분의 1한 것처럼 이 A1, A2 두 개가 자리 바꾸는 게 내가 구분을 못해. 몇 팩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2팩까지가 구분이 안 돼. 마찬가지로 BBB 이 세 개가 줄 바꾸는 게 구분이 안 가. 몇 팩까지가 구분이 안 가? 3팩까지가 구분이 안 가. 해서 5팩을 2팩 나누기 3팩 해주시면 된다요.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굳이 일반화를 해보자면, 굳이 할 필요 없지만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 있는 이와 같은 문자들 가지고 줄을 쫙 세워보려고 해.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는 다 달랐다 치면 그냥 무슨 팩일 텐데 그 전체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이거 팩이었을 텐데 A끼리 자리 바꾸는 몇 팩이 구분이 안 가? P팩이 구분이 안 가. B끼리 자리 바꾸는 몇 팩이 구분이 안 가? Q팩이 구분이 안 가. C끼리 자리 바꾸는 몇 팩이 구분이 안 가? R팩이 구분이 안 가. 해서 나눠주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까지 봐보면 결국 A1과 A2 이것들을 순서를 고려를 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는 건 A1, A2와 A2, A1을 다르게 보는 게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똑같이 본다는 건 고려 안 한다는 뜻이거든. 지금 상황은 순서를 고려해 안 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 이처럼 순서를 고려를 안 한다. 이거 데자뷰가 좀 느껴져야 돼. 아까 1교시 막판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니? 뽑기만 하면 된다지.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교장 선생님이 키 큰 사람이 알아서 뒤에 뛰세요라고 순서를 정해줘 버렸으니까 나는 순서를 고려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치?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면 나는 고려할 게 없잖아요. 똑같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과 똑같아요. 봐봐.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봐. A1, A2, B, 아니 AA, BBB가 아무튼 총 5개의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야. 요 5개의 자리 중 A가 들어갈 몇 개의 자리를 뽑아? 5 컨비네이션 2지. 그럼 예를 들어서 너 여기 뽑았어. 그럼 그냥 A가 들어가면 되지. 남아있는 몇 개 자리 중? 남은 3개 자리 중 누가 들어갈? B가 들어갈 3개를 뽑아. 그러면 아이고 3, C, 3.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 이미 느꼈을 거야. 똑같은 이거 몇 가지게? 10가지거든. 이것도 10가지지. 알파벳이 3개 중복돼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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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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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라고 쳐보자. 그러면 자리가 총 일단 몇 개 있어야 돼? 9개 있어야 되겠지. 이것을 이 갓것순 이미지로 풀면 9팩 질러놓고 A끼리의 몇 팩 구분이 안 가? 4팩 구분이 안 가고 3팩 구분이 안 가고 2팩이 구분이 안 가요 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자리 9개 있다고 쳐. A가 들어갈 자리 몇 개 먼저 골라? 9C4 골라. 그러면 AA 들어갔겠지. 빈자리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어. 그 중에 B가 들어갈 몇 개 고를까? 5C3. 그러면 당연히 2C2 해주면 되겠지. 맞냐? 자, 이거를 순열로 설명하는, 아니 조합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조합을 생각하면 은근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한 방에 말하면 합격. 1초 만에 대답해야 돼. 6팩 나누기 2팩 3팩 얼마? 어떻게 생각했어요? 720 나누기 12 하면 안 돼. 내가 아까 팩팩 보이면 조합 생각하라고 했단 말이야. 팩토리얼 리마인드 해볼게. N 컨비네이션 R의 형태의 특징이 뭐였냐면 일단 밑에 있는 거 쓰고 뺄셈한 거 쓰고 이거 쓰고 그래서 결국 뭐였냐? 여기랑 여기를 더한 개 분자에 있으면 컨비네이션 읽을 수 있다지.
그러니 얘를 2팩, 3팩분의 몇 팩으로 보면 이거 그냥 커뮤니케이션 읽히냐? 5팩으로 보면 되지. 하지만 6팩이니까 바깥에 얼마? 6. 근데 이것은 조합으로 바꾸면 몇이몇? 5C2. 5C2 정도는 연습을 통해 10이라고 외워놨을 거 아니야. 그래서 60.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AA, BBB, C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지. 맞아.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막 지랄 약분하고 있을 시간에 조합으로 보는 사람은 빨리 풀 거다요. 이렇게. 그래서 조합은 좀 몇 개 외워두면 좋거든. 6 컨비네이션 쪽 외워볼까? 6C 얼마야? 15. 6C 3은? 처음에 뭐를 하면 돼? 3, 2, 1, 6, 5, 4. 20. 6C 4는 뭐랑 똑같아? 2랑 똑같아. 6C 5는 뭐 6이겠지 뭐. 자,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7로 넘어가자. 7C 2는? 21. 7C 3은? 35. 그럼 7C 4는 똑같고 7C 5는 얘랑 똑같겠지. 8C 2는? 8, 7에 56 나누기 2니까. 8C 3은? 8, 7, 6 나누기 6이니까. 8C 4는? 이거는 암산 안 돼. 많이 보면 외워져. 아이고 8, 9 커지면 안 되지. 쇽쇽 샥 샥샥 2 얼마요? 70. 뭐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거는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들을 꽤 여러 개 외우고 있으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을 조금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계산을 빨리 하는 것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합과 똑같다. 지금 내가 확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상황을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가 중요했었어요. 아까 공식들 야부리 턴 것처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상황이 조합의 상황이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면 어떤 문제를 봐서 나 이거 조합으로 풀래 라는 친구도 생길 거고 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래 라는 친구도 생길 거야. 확통은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한 풀이가 꽤나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활용해놓고 딱 하나 있어요. 자, 최단 경로. 아마 초딩 때 봤을 겁니다. 아닌가? 중딩 때 하나? 뭐 아무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A부터 오른쪽 위에 있는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요. 중딩 때 어떻게 풀었어? 11111 다 써서 풀었지. 그 풀이 기억나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1111 1111 적어놓고 여기는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게 합쳐지는 거니까 덧셈해서 2, 3, 4, 5, 3, 4, 5 위로 갈게. 6, 10, 15, 10, 20, 35, 15, 35, 70 뭐 이렇게 구했던 거 있지 않냐? 그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지는 조합으로 한번 해석을 달리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결국 내가 동서남북 방향 중에 일로 갈 리 없고 일로 갈 리 없지. 그러면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만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경로를 가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른쪽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위로 몇 번 해야 돼? 4번. 그러면 결국 이 4개의 우측과 4개의 위측을 자리 바꾸는 경우가 경로 하나하나와 대응될 거라는 거지. 만약에 우우우우 상상상상 하면 우우우우 상상상상일 거고 우상우상우상우상이면 우상우상우상우상 이런 루트로 대응될 거니까.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로 생각하면 몇 팩토리얼 나누기? 8팩 나누기 뭐 팩? 4팩 4팩. 자, 조합으로 생각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나의 이동 커맨드가 총 8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4개와 상 4개를 채울 거야. 얘가 들어갈 자리 골라. 몇 시 몇? 남아있는 것
4C4가 되겠지. 계산은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8C4를 외워둔 사람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7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당연히 이와 같이 이쁜 직사각형은 같은 거 씻는 순위를 하면 되는데 좀 못생긴 사각형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우니까. 뭐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뭐 이 정도만 할까? 자,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어. 근데 여기 지점 P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못 지나간다 이런 거 하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인데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디 지나는 거 빼면 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A에서부터 B까지 한 방에 가볼까? 익숙해지면 바로 보일 거거든. 35가 오른쪽으로 몇 개? 4번. 위로 몇 번? 3번. 7팩 나누기 뭐팩 4팩 3팩. 근데 이러면 약분 지랄 맞아. 그냥 컨비네이션 읽어볼까? 7C 3. 이거 외웠던 것 같은데 35. 그죠? 자, 근데 A에서부터 P를 꼭 거치고 B 가는 거 이걸 빼야 될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자. A에서 P를 거치려면 결국은 이와 같은 직사각형에서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까지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P를 통과하고 나서는 다시 왼쪽 갈 리가 없은 게, 야, 화장실 가 세수한다며. 근데 왜 또 쳐 자이 개새끼야.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러면 초록색 파트는 토탈 몇 팩 나누기? 3팩 나누기 1팩 2팩. 노란색 부분은 총 몇 팩 나누기? 4팩 나누기 3팩 1팩. 3, 4, 12.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23가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더 복잡해질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막 여기에 뭐 또 홍수가 났다 이지랄해. 뭐 여기도 홍수가 났다 이지랄해. 그러면 뭐 P 지워볼게. 이런 도로야, 이런 도로. 자, 여기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냥 손으로 해. 실제로 확통 문제도 다 1111 써서 풀 때도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쉽고 안전해. 봐봐, 해볼게. 111, 11. 여기 갈 리 있겠습니까? 없어요. 치워. 그러면 여기가 2, 3, 4, 6, 10. 여기서 이렇게 가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 10, 20.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최단 경로는 그냥 직접 세도 돼요. 근데 이쁜 직사각형일 때는 그냥 100분의 100으로 하는 게 좀 빠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3개의 순열을 배웠어. 야, 고1 때 거 복습하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지금 이거 2, 30분 더 들었거든. 이 정도야 확통이. 1학년 때 거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물론 다음 시간에 할 중복조합은 중복조합 자체로도 어렵긴 해. 오늘 게 조금 보너스야잉. 근데 아무튼 이 2주 동안 부담 갖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 하세요. 오죽하면 확통이 문과 과목이겠냐고. 미적분이 더 쉬웠으면 미적분이 문과 과목이겠지. 제일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부분은 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34페이지부터 이제 문제를 직접 볼 텐데, 유형마다 레벨 1 기초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같이 풀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레벨 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숙제가 될 거니까 필기하지 말아봐. 쉬우니까 보고 듣고 좀 이따가 바로 너네가 또 다시 똑같은 문제 바로 풀어볼 시간을 갖자. 베끼면 아까우니까. 그냥 들어봐요. 개 쉬워.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해라. 중학교 개념이랑 합친 것 뿐이야. 이웃하래? 뭐해? 묶어. 그러면 총 몇 명이 셈이야? 4명. 그럼 4명 원순열이니까 몇 팩이야? 그렇지. 4명 원순열이니까 3팩.
항상 이렇게 주석을 꼭 다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웃한다 하니까 뭘 또 해줘야 돼? 이웃한 놈들끼리 돌아가야 되겠지. 아까 여자 3명을 한 묶음으로 봤잖아. 몇 팩? 3팩 해놓고 이제 이거 뭐 여자 이렇게 대충만 써도 돼. 네가 알아먹게만 써. 66에 36이야.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A, B를 포함한 8명이 원탁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A, B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M, M부터 구하자. 야, 이제 이거 그냥 암산도 되겠다. A, B 묶으면 몇 명인 셈? 7명인 셈. 조심해야 돼. 그냥 7명을 원순녀라는 거니까 몇 팩? 6팩. 그냥 A, B 묶었잖니? A, B 자리 바꾸기 2팩. 뺄셈이니까 이따 계산하자. 자, 그 다음 N.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무슨 말 잘 모를 때 항상 그림을 그리자. 지금 자리 몇 개야, 총? 8개.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 N명 원순열이 N-1팩인 이유가 우서가 뭐예요? 한 명 자리 맨 처음 앉을 때 잘했어. 그쪽 설명으로 갈 거예요. 중복 제거가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의 선택지로 갈 거야. 자, 맨 처음 이제 A가 앉을 거거든. 당연히 문제 조건이 걸려있는 A, B 앉으니 뭐 C, D 앉을 필요 없죠. A부터 앉히자. A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어디 앉든 똑같은 자리인걸? 맞냐?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갈 건데 문제 조건 때문에 B가 들어갈 자리가 몇 개가 되겠니? 그렇지.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에 안 걸려있는 나머지 6마리가 돌아갈 건데 그들 입장에선 이 자리가 다 뭐하게 느껴져? 다르게 느껴져. A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 B의 왼 다 다릅니다. 그냥 뭐 팩 질르면 끝. 6팩 질르면 끝. 그래서 둘이 빼래. 둘이 빼면 6팩이 2개 있는 거에서 6팩 하나 빼는 거니까 6팩만 남겠네. 720이겠죠. 얼마나 편해. 3번. 소현이, 다솜이, 경미를 포함한 8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소현이의 양옆에 다솜이와 경미가 앉도록 해라. 자, 이거는 좀 완벽하진 않지만 쌤이 이웃한다랑 비슷하겠지. 소현이 양옆에 다랑 누구고 경 이렇게가 붙어있어야 이렇게 묶어버려. 그럼 총 몇 명인 셈인 거야? 6명인 셈 느껴지냐? 자, 그러면 6명 원순열 몇 팩? 5팩. 조심해야지. 근데 이제 자리 바꿀 수 있는데 3팩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가운데 소현이가 고정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럼 몇 가지야? 2가지지. 경소다일 수도 있고 다소경일 수도 있는 거지. 2가지. 이거는 자리 바꾸기. 아무튼 네가 알아먹기만 대충 쓰면 됩니다. 좀이라도 쓰세요. 자, 그래서 암산하시면 240. 자, 4번 보겠습니다. 부모와 5명의 자녀로 구성된 7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습니다. 부모끼리 이웃하지 않게. 야, 이웃하지 않는데. 아까 수업했어요.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부터 앉힌다? 이웃해도 된다. 이웃해도 되는 건 누구 몇 명? 자녀 5명. 그러면 자녀 5명. 그냥 애라고 쓸게. 애 5. 몇 팩? 4팩. 그 다음 항상 머리로 뭔가 조금 잘 안 돌아갈 때는 꼭 그림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래요. 지금 애가 5명이 이렇게 앉은 겁니다. 그냥 순열과 다른 점이 딱 여기야.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5개. 이게 원이랑 일직선의 차이예요. 그치? 일직선이면 사이사이가 뭐 바깥에까지 친다면 6개인데 이렇게 있으면 5개밖에 없는겨. 자, 이제 여기에 부모님이 들어갈 거야. 아빠 어디 앉을 거야? 5가지. 엄마 4가지. 4팩이 240이었으니까 480까지. 이거 부모. 오케이? 얼마나 쉽니? 자, 그 다음 좀 넘겨봅시다. 기본 연습 부분 쭉 풀어보시면 되고 38페이지에 17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원순열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하는 빨주, 노초, 파, 보 6개를 칠한다. 이때 빨간과 보라색이 서로 이웃하지 말라.
자, 레드랑 보라색이 영어로 뭐지? 어플이 퍼플이야? 나 왜 바이올렛이랑 해? 바이올렛은 보라색이 아니니? 맞긴 해요. 펄플. 오케이, 펄플로 합시다. 핑크. 핑크로 자꾸 헷갈려. 퍼플. 오케이. 스펠링 뭐예요? 우서가? PURPLE 오케이. 퍼플. 자, 얘네가 이웃하지 말래. 자, 얘는 어떻게 풀 수, 이건 두 가지로 풀어볼게. 지금 주어진 상황의 여사건이 뭐예요? 이웃한다. 그걸 빼도 괜찮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두 가지 풀이를 해볼게. 첫 번째 풀이. 여사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몇 명 원순열? 6명 원순열이니까 몇 팩? 5팩은 120. 그 다음 RP가 이웃한다. 자, 이웃하게 앉혀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헷갈려해. 방금까지랑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이미 그림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웃한다면 묶어서 5명 원순위가 그래서 4팩토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자리가 이미 그려져 있지 않아요? 라는 포인트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색칠, 즉 그림의 자리가 먼저 그려져 있든 안 그려져 있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요거 아닌 곳에서 일단 원순열 만들어 놓고 그대로 옮겨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자리가 6개인데 4팩 해도 되는 거 5명 원순열 하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이상한 헷갈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 자, RP 이웃이니까 몇 명인 셈? 4명인 셈. 그래서 4명 원순열이니까 몇 팩? 4팩. 당연히 이웃한다니까 뭐야? 2팩. 이 밑에만 RP 정도만 쓰면 됩니다. 네가 알아먹잖아, 그지? 얼만데? 따라서 답은 얼만데? 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웃하지 말래. 이웃하지 말라면 뭐부터 해야 돼?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웃 OK는 몇 색깔로 원순열이야? 자리 무시하세요. 그냥 6명 사람이 선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4명이 원순열이지. 레드, 핑크. 자꾸 핑크래. 뭐 뻘뻘 없애니까. 4명이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몇 팩? 3팩. 그러면 색깔 4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 사이사이 공간 몇 개야? 4개지. 레드야 어디 가고 싶니? 뻘뻘 3. 6 곱하기 12도 72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웃하지 말라를 여사건으로 내가 안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3명이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의 여사건은 뭐니? 3명이 다 떨어져야 된다, 이 여사건. 이것도 여사건이고요. 이것도 여사건입니다. 4명이면 더해. 그러니까 여사건이 더 복잡해져. 그래서 일관된 풀이로 푸는 게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웃해도 되는 놈 먼저 안 치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뭐 이거야. 해도 돼. 2개니까. 근데 2개라서 해도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푸셔야지 여사건은 언제나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사건이 복잡하니까요. 자,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자. 그럼 얼마 안 걸린다. 자, 바닥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정사각뿔에 5가지의 색을 칠할 겁니다.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써보세요. 자, 5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튀는 면은 어디야? 밑면. 얘만은 U1 하잖아. 그러니까 밑면부터 칠할까? 밑면이 되고 싶은 사람 손 5명. 그러고 나면 바닥만 칠해주면 바닥만 칠해도 해서 양옆에가 구분이 돼요? 안 되지. 정사각형이래잖아. 그럼 4개는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게 원순열이라고. 몇 개 원순열? 4개 원순열. 몇 팩? 3팩. 6, 5, 30. 개꿀딸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40페이지에 21번.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3개를 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국
대개자리 숫자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중복조합은 내가 쉽다고 했잖아. 중딩도 푼다고. 자, 22번. 물론 이거 하나만 하자. 이거 뭐 파이 뭐임? 3파이 5, 5파이 3. 5파이 3.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22번. 3개의 숫자 4, 5, 8을 중복을 사용하여 4자리 잔수 만들 건데 반드시 5를 포함해라. 반드시 5를 포함해라. 싫은데? 여사건은 도대체 뭐예요? 5가 없는 거. 그거 빼자.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로 4자리 만들 거니까 뭐의 몇 승? 3의 4승. 자, 여사건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5를 안 쓰는 거지. 5 안 쓰면 뭐랑 뭐만 갖고 하면 돼? 4랑 8인가? 뭐 하면 돼. 이게 몇 승? 4승. 빼봐. 65. 자, 두 집합 5, 6, 7과 ABC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그냥 함수야. 뭐의 몇 승이니? 3의 3승이야. 그 다음 알파벳하구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면 5글자로 뭐야? 1대1 대응이 뭔데, 우서가? 너무 애매한 표현이죠? 틀린 거죠? 이거 수학 때 아주 중요하지. 어이, 너 1대1 대응이 뭐야? 애매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건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냐? 1대1 대응. 똑같은 말을 바꿔 말하면 씨발 되겠냐고. 야, 너네 1대1 함수 안 배웠어요? 1대1 대응은 2개의 조건이 만족돼야 돼. 너네가 입으로 턴 게 바로 1대1 함수예요. 그치? 공역이랑 지역이 같다까지 있어야 돼.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건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지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함수의 존재 조건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인 게, 이거 반대로 쓰면 얘가 못 쏘잖냐. 그래서 1대1 대응은 2개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에서 정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3, 4으로 맞춰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대1 함수만 만들면 1대1 대응이 되거든. 베타는 그냥 몇 팩이게? 3팩. 27 더하기 6이겠죠. 자,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는 레벨 1이 좀 많은데 몇 개만 풀게요. 33번 봅시다. happiness에 있는 9개의 문자 중 PPI가 이웃하도록 일렬로 배열할 때 I랑 P가 이거 대충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PIP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만 아님? P. 남은 알파벳 뭐 있나? H 하나 있고 A 하나 있고 NE에 조심할 건 SS네요. 총 몇 글자인 셈? 7글자인 셈. 그런데 겹치는 게 뭐야? SS 2팩. 내가 이거를 그냥 하나로 봐버린 순간 얘네 자리 바꾸는 거를 더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냥 한 놈이야 이미. 얘 사이에서 자리 바꾸는 거 없잖아. PP, PIP든 PIP든 똑같으니까. 이미 이건 하나로 돼버린 거니까 2팩만 나눠야 된다. 여기 보고 PP, 2P, 2팩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7팩이 얼만가? 몰라. 6팩은 알아 얼마야? 722. 4320이었나? 아니죠. 5040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얘가 방금 6팩이 네가 방금 6팩이 360이라고. 자, 34번. Success에 있는 7개의 문자를 나눌 때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도록 해라. 지금 S가 몇 개? CC에 있고요. UE 이렇게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3개잖아. 연병 떨지 마!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온대. 이거 케이스 몇 개겠어? 2개겠지. S가 양 끝에 올 때랑 C가 양 끝에 올 때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 왜? 그 속에 남아있는 문자 구성이 다를 테니까. 그러면 이건 곱하기 2로 처리를 못하겠네. 이게 이제 곱셈 정리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해결한 거예요.
덧셈 정리, 즉 케이스 분류로 가야 되겠다. 1번 S랑 S가 양끝 고정.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남았나 보자. S 하나 있고 CC 있고 UE가 있네. 몇 팩 나누기 몇 팩? 이면 60이고. 두 번째 케이스 CC. 그러면 남아있는 거 SSS UE. 5팩 나누기 3팩 20. 따라서 80이다. 오케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있는 최단 경로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드릴 테니까 스텝 1을 다 풀어볼 겁니다. 자, 46번 봅시다. PQ를 지나지 말라. 선분 PQ 지나지 말래. 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지나지 말래는데. 지나고 싶지 않냐? 지나는 거 좀 빼자. 여기야.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구해보자. 혹시 바로 컨비네이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74도 똑같고 73도 똑같아. 3, 4니까 35. 근데 PQ를 지난다의 경우의 수는 뭐냐? 잘 생각해봐. PQ를 지나려면 일단 여기서 여기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기본 무조건 가야 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지. 이쪽 몇이 몇? 이쪽 그냥 얼마임? 2. 이니까 2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뭐 기본 문제들이니까 이 정도로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레벨 1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세요.